제가 아파서요. 이거는 사회에선 안 통한다.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사회에서 통하는 조직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공무원 사회. 거기는 괜찮아. 거기도 주위 평판은 안 좋아져. 아파도 뭐 다리가 잘라지거나 뭐 눈깔이 빠지거나 이 정도 아니면 출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출근. 그런데 그거는 아파서 안 나온대. 특히 학교는 좀 더 심하지. 행정직들 아니구나. 행정공무원들은 아파서 출근을 안 하면 그 업무가 마비가 되겠지. 니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뭐 관공서에 일 처리하려고 경찰서든 뭐 교육청이든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전화해서 뭐 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오늘 담당자가 오늘 뭐 병 가세요, 휴가세요. 그럼 내일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학교는 그 수업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 들어오시잖아, 그지? 대신 이제 뭐 수업 교환이지 사실. 수업 교환해서 다시 들어오시고. 근데 어쨌든 주변에서 평판은 그렇게 돼. 정말로 지병이 있잖아. 암 이렇게. 근데 그 정도 지병이라서 자꾸 결근을 해서 주위에 민폐를 끼칠 것 같으면 아예 병가를 내고서 쉬는 게 맞지. 월급은 조금 적게 나오고. 근데 일반 회사는 아니다. 잘리진 않아. 단 승진도 안 될 거고 곧 잘릴 거야. 10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선생님 솔직히 중소기업 쪽은 잘 몰라. 친구들 다 대기업에 있으니까 차별하자는 건 아니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와라고 볼 게 아니야. 인생 다 갈아 넣은 거야. 인생 다 갈아 넣은 거야. 삼성 이번에 임원, 삼성 이번에 지금 주식도 장난 아니고 역대급으로 정말 장난 아니거든 지금 삼성 주식이. 회사도 물론 잘 되고 있고 물론 삼성그룹 내에 삼성전자 핸드폰 무선 사업부라고 해도 뭐 잘 되는 이게 좀 있어. 근데 뭐 러프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뭐 여기도 부모님이나 뭐 집안 친척이나 삼성에 계신 분들 꽤 많겠지만 선생님 친구도 뭐 삼성 임원이니까 이번에 옵션으로 연말에 PS라고 특별 보너스가 나온다. PS라 그게 보통 연봉의 2배 내지 3배야. 그게 보통. 그러니까 회사 실적이 중요해.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연말에 많이 받아.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겠지. 공무원 사회는 또 그게 아니잖아. 나라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잖아. 그냥 버티면 올라가잖아 월급이. 조금씩이지만. 그게 이제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지. 어쨌든 걔 임원 달았는데 아니야 걔도 인생 갈아 넣었어. 20대 후반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술 먹다가 갑자기 뭔 일 터지면 튀어나가는 거고 해외 나갈 때도 늘 전화 로밍해가지고 그것도 해외 나가고 싶어 나가나? 자식 때문에 나가는 거야. 선생님도 옛날에 지금에 좀 애들이 많이 컸으니까 그런데 애들 막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도 별로 해외 나가는 거 안 좋아해. 그냥 차라리 국내에서 낚시하면서 혼자 쉬고 싶어서. 근데 내 새끼들 어디 가서 기죽을까 봐 때 되면 또 어디 한 번씩 데리고 갔다 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학원이라는 집 없죠. 니네 나 보면 알겠지만 나는 분당 올라가 있어도 여기 걱정, 여기 있으면 분당 걱정. 물론 뭐 엄청나게 내가 뭘 챙겨준다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늘 전화기 로밍해가지고 들고 다녀. 삼성면 애들 특히 20대 때는 더 심했어. 20대 때는 따까리니까. 특히 삼성 핸드폰 그쪽 구미, 경기도 경상북도 구미에서 만들거든. 그럼 막 술 먹다가 갑자기 택시 타고 구미 튀어가고 장난 아니야. 택시 2, 30만 원씩 써거든. 그렇게 인생 갈아 넣는 거야. 자신을 위해서? 글쎄, 그건 좀 다른 측면이다. 가족을 위해서겠지. 뭐 처자식을 위해서 살려고 본인의 성취욕도 있겠지. 그래서 임원다는 거야. 임원도 다다로? 아니야. 삼성에 10,000명 입사하면 거기서 임원 잘해야 한두 명 나오는 건데 10,000명 줄게. 그런 거야. 근데 무슨 조금 아프다고 오셔? 야씨 때려 죽여도 거기까지 못 가. 못 가기만 하냐 중간에 잘리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엄마 아버지께 감사한 줄 알고 효도해라. 아예 지금은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게 효도야. 효도라는 게 뭐 돈 벌어서 뭐 선물 사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 절대 아니다잉. 열심히만 살면 돼. 열심히. 뭐 좀 아프다고 쉰 사람들 뭐라고 하냐 이거는. 야 이게 아프니까 당연히 10대 때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성인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서글픈 거야. 엄마 아버지라고 무슨 뭐 아파서 하루 종일 제끼고서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싶은 날이 없으시겠나?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몸이 더 늙었잖아 너희보다. 안 그래? 근데 웬만하면 일어나는 거지. 엄마도 내가 일어나야 내 새끼 밥이라도 먹이고 뭐라도 챙겨주고, 아빠도 내가 출근해야 또 돈도 벌고 회사도 돌아가고 사업장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너희들이 뭐 이것저것 아프다 그러면 다 이해해. 근데 가끔 몸살 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몸살의 정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몸살이라는 거는 말이 안 나와야 되고 침대 밖으로 못 나와야 되고, 침대에 정말 이거 내 팔이지만 움직이지가 않네, 이 정도가 몸살이야. 근데 니들은 그냥 뭐야, 학원 가기 싫은다 몸살이잖아.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자 앞에 목차 한번 보자. 목차 한번. 자, 지원이는 거기 목차를 출력 안 했을 거지 이미. 자, 뭐냐면은 크게 보면 몇 단원으로 돼 있니? 세 단원으로 돼 있죠. 예, 순열 조합, 확률, 통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자, 근데 이 대목에서 확률로 수능을 볼 사람도 여기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지금 내신 때문에 지금 이거에 목을 메고 있단 말이야, 솔직히. 그렇지 않니?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직 편제표를 다 확인을 안 했어. 학교의 편제표를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통을 지금 1년 커리로 짜놓으신 건지 1학기 커리로 짜놓으신 건지를 몰라 내가 지금. 그럼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내신 치르는 사람들은. 생각해봐. 1년 커리로 짜놨으면 이 중에 뭐야? 절반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1학기 커리로 짜놨으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차이가 있지 않겠니? 2학년 때다 학통을 집어넣은 학교들은 무조건 한 학기입니다, 당연히. 근데 3학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져. 3학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제표를 뭐 확인해봐도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걸 내가 다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미적으로 보실 분들은, 수능을 확통으로 보실 분들은 당연히 끝까지 중요한 거지. 그럼 선생님 어쨌든 앞쪽은 해야지, 그치? 근데 여기서 비극은 뭐야? 맨 앞이 제일 어렵지. 경우의 수 파트가. 뒤로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커리로 짜서 아니면 무슨 뭐 다 끝까지 가더라도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선택번호 순위에서 23번부터 30번이잖니 얘들아. 그럼 28, 90 세 개를 킬러라고 하잖아 우리가 보통. 그치? 그 자리가. 그 자리에 통계는 안 들어와. 거의 안 들어와. 가끔 들어오는데 거의 안 들어와. 그럼 뭘로 들어와요? 1단원으로 가.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로서 28, 90을 갖다 때려박지 통계로 집어넣지 않아. 그럼 결과적으로 다 하던 아니면 내신만 챙기면 되니까 절반만 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제일 헤비한 앞쪽 파트는 누구나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쌤이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단톡방에 확통은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강의를 안 하지만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일리라는 형식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우의 수를 매일 다뤄야 된다. 그 경우의 수가 요거 말하는 건 일단 순열과 조합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만 잘하면 돼, 솔직히. 그거만 잘하면 확률은 더 쉬워지고 확률까지 하고 나면 통계는 더 쉬워져 진짜. 그러니까 우리 리미트 모르면 미분 적분도 안 되잖아. 그랑 비슷한 느낌? 경우에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 진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담이었습니다. 뭐 필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또 써머리부터 잡아보자. 이건 아예 잠깐 끌까? 자, 시작할게. 그 다음에 혹시 그럴 리는 없다면 너희들이 재수를 많이 한다라면 확통이 이 밑에 애들, 너희들 밑에 애들보다 책이 바뀌었잖아, 그치? 오늘 처음으로 배울 게 원순열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그 원순열이 빠졌습니다. 그게 좀 달라졌고 맨 마지막에 추정이라고 있지 단원에. 거기에 원래 이제 모평균, 표본평균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비율, 표본비율이라는 게 다시 추가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런 게 추가돼요? 원래 있던 걸로. 근데 빠졌다가 다시 기어들어온 것뿐입니다. 시작하자. 확통을 시작하는데 크게 보면 대가리 몸통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하기 전에 앞섰어. 자, 얘들아 고1 때도 우리가
순열 조합이란 말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치? 순열에서 어떤 기호를 배운 거 같니? 대문자 P, 퍼뮤테이션이라고 하지. 느낌표, 팩토리얼이라는 걸 배웠지. 조합에서는 C,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배웠잖아. 니들 그 컨비네이션 피자 할 때 그 컨비네이션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고1 때 거 잠깐만 얘기할게. N, P, R의 의미가 뭐였니? 몇 개 중에?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선택할 때 쓰는 기호였었지 이거를. 단 선택할 때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가 중요했어. 순서를 중요시하면서 선택할 때였어. 예를 들면은 하다못해 알파벳 A, B, C, D, E 5개가 있어 지금. 그치? 이 중에서 2개를 고를 건데 하나는 효인이 주고 하나는 효인이? 효인이는 분당인데 효인이랑 서인이랑 효빈이를 합친 건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보이는데 효인이라 그랬지. 이따 오빠랑 미팅 잘해. 하나는 효빈이 주고 하나는 혜원이 준다고 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럼 만약에 내가 고를 때 A, B로 고르면은 자연스럽게 A는 앞에 호명한 효빈이 효인이 줄 거고 B, A로 뽑게 되면 뽑는 건 똑같지만 뽑는 순서에 따라서 받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됐니? 이럴 때 이제 우리 순서를 중시한다 그랬지. 이때 기호 어떻게 썼었니? OP 얼마? 2라고 말했죠. OP 계산 어떻게 했어요? 5 곱하기 얼마? 4라고 하면서 끝났잖아. 5부터 2개였잖아. 그치? 이유는 단 하나.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 해보는 거야. 순서가 좀 중요한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알파벳이 몇 종류? 5종류가 될 거고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이 자리에 오니까 이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4가지밖에 못 오겠지. 그래서 5, 4, 20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치? 이런 거 배웠어. 근데 이게 원래 원칙대로 계산은 뭐였니? 몇 팩토리얼을? n팩을 누구로 나눠주는 거였어? n-r팩으로 나눠주는 거였지.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5팩을 5팩이니까 몇 팩이니? 3팩 아니겠어? 5팩을 3팩으로 나누면은 5, 4, 3, 2를 3, 1로 털어보니까 누구만 남아? 5, 4만 남잖아. 근데 이제 누가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니? 맨날 우리 이렇게 했잖아. 그치? 가끔 이런 기호적인 것도 뭐 필요할지 모르니까 오랜만에 한번 써본 것뿐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였어? 무언가를 나열할 때 써먹었지 우리가 나열할 때. 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3개의 알파벳이 있다. 이들을 나열해서 뭐 뜻은 없어도 돼요. 영어 단어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뭐 A, B, C, A, C, B, B, A, C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마리를 나열하자 그래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3, 2, 1 이렇게 했었지, 그렇지?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종류니? 당연히 3가지, 그렇지?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2가지, 마지막엔 1가지. 거의 선택의 폭이 없죠 지금.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말했었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퍼뮤테이션이나 팩토리얼은 순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얘는 뭐 몇 개 중에 몇 개를 고른다. 얘는 그냥 주어진 걸 쫙 열거해라, 나열해라 이러지만 어쨌든 순서라는 게 좀 가미가 되는 파트. 그걸로 순열이라 그랬고 조합은 뭐야? 반대로 순서가 없었죠 전혀. 예. 그래서 NCR이면은 역시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되 이번에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저럼 A, B로 뽑던 B, A로 뽑던 괜찮아요. 괜찮아 이 새끼야. 네가 A, B를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A를 먼저 말하든 B를 먼저 말하든 뭐가 다르겠니? 그러니까 마치 5개 중에 2개 골라서 그냥 해소리 주자. 그럼 그때 뭐 A, B를 뽑던 B, A를 뽑던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치? 이때는 OCE. 자, 원래 NCR의 계산법은 뭐였니? N팩을 얼마? N-R팩으로 나눠주고 또 뭐 하는 거야? R팩으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였지. 그치? 근데 이제 실제로 OCE 같은 거 계산하다 보면 얼마였었니? 우리 5 곱하기 얼마? 4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있는 2의 팩토리얼값. 팩토리얼을 앞으로 쓰더라도 이렇게 1까지는 제가 안 쓸게요. 예, 이렇게 나눠서 총 10,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까지가 이제 고1 때 하던 작업이라고. 그치?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를 좀 하자는 거지. 추가를 하자는 겁니다. 자, 시작할게. 경우의 수를 먼저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확률 좀 더 쉬워질 거라 했어. 그래서 확률을 배우고 나면 제일 쉬운 통계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정리하자는 건 아니야. 경우의 수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지 우리가. 뭐야? 뭐 쓰면은 안 되는 단어지만 노가다. 그냥 개노가다. 그냥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만 할 거다. 그렇지? 아니면은 야 그럼 언제 다 노가다로 하고 있니? 약간의 수학적 기호, 뭐 도구 이걸 좀 써서 좀 세련되게 빨리빨리 좀 해봐. 이런 거 파트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노가다를 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손으로 수작업을 한다는 소리야. 그런데 일일이 손으로 열거한다는 소리겠지 경우의 수를. 왜냐면 어차피 이놈의 확통이라는 거는 정말로 탁상 공론의 거의 뭐 대표라고 봐 내가 볼 때는. 왜? 뭐 주사위를 던진다, 공을 나눠준다, 별의별 상황을 만나겠지. 만나도 결과적으로 뭐야? 앉아서 예상하는 거잖아, 솔직히. 앉아서 예상하는 거잖아. 야 예상해 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은 와 17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정말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상하는 그런 과목인데. 자 노가다를 띄더라도 무언가가 경우의 수를 카운팅함에 있어서 빠뜨리거나 중복하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무슨 혜원이가 지금 막 뭘 하고 있어 노가다. 옆에서 해소리가 보니까 야 너 이거 아까 했잖아. 지우고 뭐 이렇게 되지. 또 막 해서 다 했다 했더니 해소리가 이년아 이거 빼먹었잖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뭘 빠뜨려서도 중복시켜서도 안 되니까 어떤 약간의 기호를 써. 그거 중에 하나가 뭐였니? 수형도야. 수형. 니네 고1 때 경우의 수를 내가 지금 전혀 고1을 내가 가르쳐 본 사람이 없으니까 1학년 때 수형도란 단어 아마 들어봤을 거야. 나무까지 뭐 우리 나무 그려봐라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 지금. 그치? 이런 것처럼 뭐. 자, 대입, 수식, 정식, 그치? 수시에서 학종, 교과에서 최저 있다 없다, 그치? 최저 있는 거 중에 다시 면접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쭉 하다가 갈 데가 없네 뭐 이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유학을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딸 유학 가면 안 돼. 여기 딸 듣고 있어 얘기해야지. 아빠 이제 그만 갈 거야. 이제 돈 그만 벌 거야. 자 수영도에서 기억하실 숫자는요 9하고 44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4명의 사람이 있어. 4명의 사람이 비오는 날, 이거 실제 수능에 한번 나오면서 그 이후로 정말 자주 써먹는 언제부터 약간 고유명사처럼 써먹는 아이템이 돼버렸어. 4명의 사람이 우산 하나씩 들고서 이렇게 다 같이 가다가 식당에 들어가면서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산을 꽂아놓고 밥 먹고 나오면서 공교롭게 4명이 전부 다 우산을 하나씩 집어들었는데 공교롭게 뭐야? 다 남의 걸 집어든 거야. 다 남의 거. 그러니까 니들 넷이서 그런 짓을 했는데 우산을 무작위로 집어들었더니 너는 무슨 뭐 서연이 걸 집어들고 서연이는 저 새끼 저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그럼 자 그거를 어떻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산을 나눠 갖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하죠 선생님? 노가다밖에 없는 거야. 물론 너희들 입장에서 노가다인지 기호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지. 이건 노가다다. 이건 기호 써야 되겠다. 그거 연습하는 거야 이쪽 파트가. 우리 미분할 때도 이건 미분부터 칠 건지 이건 그래프부터 그릴 건지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극한 만나면 대입부터 할 건지 로피탈 쳐가지고 할 건지 다 똑같은 거야. 고1 때로 가도 어떤 식을 만나면 인수분해를 할 건지 변형 공식을 쓸 건지 다 그런 거지 뭐. 자 사람이 이렇게 A, B, C, D 4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들이 소유하는 우산은 소문자로 표기하겠습니다. 남의 걸 집으라 그랬으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우산은 뭐니? 이 정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B가 가질 수 있는 건 B께 이미 일로 갔다는 거야. 시각적으로 보기 좋아. 남은 게 A, C, D니까 A, C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저기 A, B가 일로 갔으니까 C, D는 어떻게 나눠 가져야 돼? D, C. B, C는 B, C가 일로 왔으니까 A, D가 남았네. 그럼 여기가 B, 여기가 얼마? A. B, D니까 얼마? A, C가 남았네. 그럼 A랑 C. 말 되니? 그럼 자 순서가 좀 다르다고. 근데 여기서 평상시 수학 실력과 다르게 정말 이게 멋있게 말하면 논리지만 논리까지 말할 건 아니야. 왜냐하면 논리란 단어를 쓰게 되면 약간 남들보다 조금 약간 초반에 더딘 사람이 있거든. 확실히 이쪽 가르쳐 보면은 평상시 미분 적분 실력이랑 달라요 진짜. 근데 이거를 수학적 논리가 좀 이러니까 난 논리력이 없나?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사고방식 차이겠지. 약간. 얘들아 A, B, C, D 순서가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다들 알파벳은 하나씩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것도 모양은 좀 약간 다를지도 몰라서 약간. 근데 어쨌든 스몰 b로 시작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왔어? 3가지가 나왔지 지금. 여기도 몇 가지? 3가지 여기도
세 가지 토탈 몇 가지? 9가지가 나오겠죠. 9가지. 이해되니? 그래서 4대 4의 게임에서 그럼 만약에 이제 뭐 남자 넷과 여자 넷이 있다. 여기 셀에 대한 더 문제 있어요. 예. 남자 넷 여자 넷 커플이 있어. 근데 어떻게 남녀가 좀 분리됐다가 다시 커플을 지정해 줬는데 공교롭게 네 팀이 전부 다 처음하고는 다른 그 커플을 상대를 만나게 됐어. 이거랑 상황이 똑같지 않니? 볼 것도 없이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한 명이 더 늘어나 얘들아. 만약에 한 명이 더 늘어나면 여기도 어떻게 돼?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좀 더 복잡해져야 되겠지? B, C, D를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그럼 막 복잡해서 하나당 11개가 만들어져. 여기가 총 4종류 아니겠니 얘들아? 그래서 총 몇 종류? 44. 9하고 44. 9월 44일이야. 알았니? 알았지? 너 오빠 만난 날이 언제라고? 9월 44일이 되는 거야 동건아. 그래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른 스타일을 만나라. 이게 참 자주 써먹는 아이템이 됐습니다. 하나의 어떤 유형이라고 잡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9하고 44는 꼭 기억해놔라. 물론 이때도 첨언이 들어오죠. 이제 첨언이. 단 우산을 나눠 갖더라도 A가 D 거는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안 통하는 거지. 안 통하고 정말 다른 생노가다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수영도라는 걸 그려서 노가다를 할 거죠. 그 다음에 노가다를 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떨 때는 곱하고 어떨 때는 뭐예요? 더하는 거 아니겠니?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다 보면 그거를 고1 때는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러면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탁상공론이죠. 사실 상황에 따라 더할 땐 더하는 거고 곱할 땐 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할게. 어떨 땐 더하고 어떨 땐 곱하는 건 당연한 거지. 대신 선생님 입에서 접속사나 조사? 내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자꾸 오버하면서 해줄게. 마치 우리 지수로 가르칠 때 미세 지수는 진수의 지수는 뭐 이런 거 오버해서 얘기하듯이 뭐냐면은 문장과 문장이 고루 연결돼. 그리고 and라고 연결되면 곱하기야 더하기야? 곱하기. 그렇지? 뭐 먹고 그렇지? 근데 거나 또는으로 연결되면 뭐야? 덧셈이었지. 그렇잖아. 그렇지? 음식점에 갔더니 중국집에 갔더니 면 요리가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리, 탕수육, 깐풍기 해가지고 여기 4가지가 있어. 그래서 면 하나 먹고 요리 하나 먹겠다. 그러면 3, 4, 12 곱하겠지. 면 또는 요리 먹겠다. 그럼 3 더하기 4, 7가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약간 뭐 너희들이 모를까봐는 아니고 그냥 선생님 습관이야. 강의할 때 거나 또는 이 대목에서 약간 0. 뭐 몇 초 정도라도 한 템포 쉬면서 조금 좀 액센트를 주겠습니다. 지금.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자 이제 매번 여기 노가다도 해야 되겠지만 노가다랑 도구가 섞이는 거지. 하나만 쓰는 문제는 거의 없지 당연히. 자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건데 이거는 괜히 헷갈리다 지워요. 자 도구가 크게 보면 뭐야? 순열과 뭐야? 조합으로 나누죠. 그치? 이 순열 쪽은 뭐니? 순서가 있는 거. 이쪽은 순서가 없는 거지. 그럼 자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이쪽 파트이긴 한데 이건 일단 한 번에 내가 미리 좀 정리를 할 거야. 왜? 어차피 이거를 구별해 가면서 상황에 맞게 꺼내 쓰는 게 중요하거든 지금. 그치? 이 상황에서 이 아이템, 이 상황에서 이 아이템 이게 중요한 거거든 우리 입장에서. 그치? 순열 쪽에서는 이미 고1 때 배웠던 뭐가 있었어? 퍼뮤테이션이 있었고 조합은 뭐가 있니? 컨비네이션이 있었던 거 맞지?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나 있는 거야. 고1 때 팩토리얼도 이렇게 있지 않았었니 얘들아? 그치? 그럼 여기에 고2, 3 때 배우는 새로운 확통에서 추가되는 거는 유유인가요? 아니야. 파이. 우리 원주에 3.14 있지 얘들아. 우리 뭐 삼각함수 할 때도 4파이, 5파이 나오잖아. 그 파이 좀 약간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그치? 요 파이. 여기서는 LMS인가요? 아니야. 그냥 H야. H. 주황색으로 써주거든. 인강애들이 이런 짓을 잘하는. 자, LMS. 또 그런 날은 LMS 입고 수업 나오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LMS가 없어요. 요렇게 5개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1 때 추가된 게 요거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 제목이 뭐야 이제 지원이도 보인다. 순열과
조합이었지? 그럼 이제 그 안에 소단원이 2개 있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요거 갖고서 1단원, 요거 갖고서 2단원. 2단원에는 요것만 갖고 하면 좀 빈약하니까 이항 정리라고 거기 뭐 좀 약간 요 새끼 응용한 거, 요게 좀 하나 추가된 것 뿐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경우에 그 어렵다는 선생님이 아까 겁주시던 경우의 수의 전부가 얘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 그럼 이제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간다. 자 일단 얘들은 순서가 있고 여기는 순서가 없는 파트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한번 편을 나눠줄게. 이렇게 좀 나눠줄게. 이렇게 나눠서 이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중복이 안 돼.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중복이 허락이 돼. 중복을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중복이 허락된다는 거 알았니? 그래서 일단 증명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숫자로 한번 할게. 5C2 간단하게 왜냐면 얘를 자꾸 들어야 되니까 다 이렇게 한번 해줄게. 그럼 천천히 요거부터 자 몇 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고르되 순서가 중요할 때, 그치? 이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 이건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순서는 당연히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얘를 중복 순열이라고 그럴 거야 우리가. 대신 얘는 중복도 허락이 돼. 중복도 허락이 돼. 그럼 이거는 뭐야? 중복 뭐라 그럴까? 조합이라고 하겠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얘는 순서가 허락이 안 되죠.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중복은 허락이 되는 거지. 그럼 뭐 어떨 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D, E로 놓고 보자. 자 요게 그냥 알파벳 그냥 카드 5개 있다고 쳐볼게.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 또 순서대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볼게. 그냥 말을 만들어 볼게. 첫 번째 이 5개 중에서 이건 한글 쓰기 귀찮다. 주댕이로 할게. 그러니까 강의 지금 막 배속으로 하면 안 돼. 지금 강의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좀 많아. 지금 노하던 뭐 서인이던 시울이던 저 서연이던 니들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어. 너 학생 잘 있어? 약간 한때분들이 캐릭터 하나 잡아줬는데 못 살리네. 그리고 또 센스 있게 과외비가 안 들어와요.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미안해요. 승주 진지하게 듣고 있네. 갑니다. 5개 중에서 2명한테 줄게. 카드 한 장씩만. 그럼 니들이 봐도 2명한테 줄 거야. 사람이야. 그럼 A, B 고르면은 첫 번째 사람이 A지만 B, A 고르면은 그치? 그래서 그때는 뭐 쓰면 되는 건지 정말로 O, P, E 계산은 5, 4 몇 가지 경우의 수 발생?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지. 두 번째 5장의 카드를 한 명한테 그냥 2개 줄게. 한 명한테 2개 줄게. 그럼 뭐 이번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5C는 거의 우리가 외우고 살죠. 아니면 10이라고 외우고 삽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컨비네이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5C랑 4C야. 그래서 4C는 6이죠. 계산해보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3 때 고1 때 그렇게 외웠어요. 진짜 자주 쓰인다. 5, 2, 10, 4 더하기 2는 6. 내가 그렇게 외웠어.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세 번째 요 아이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 볼게. 자! 이게 음식이야. 애플,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이게 음식이야. 근데 지금부터 혜원이가 5일간 아침 메뉴를 정하는 거야. 5일간 아침 메뉴. 이해됩니까 지금? 미친. 미안해. 5일. 자, 5가지 음식이 있는데 혜원이가 아침, 점심 메뉴를 정하는 거야. 아침, 점심. 그럼 잘 봐. A, B 정하면 아침에 뭐 먹어? A. B, A로 정하면 아침에 B 먹는 거 아니야? 달라지는 거 맞지? 근데 얘가 이게 꽂힌 거야. 아침, 점심 다 AA 먹을 수도 있는 거야. 문제에서 무슨 뭐 음식이 한 팩씩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 지금. 그러면 뭐야? 5종류 중에서 순서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근데 중복도 될지도 모르는 거지. 반드시 중복해라가 아니야. 중복하는 것까지 포함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럼 그럴 때는 요기요 쓰는 거야. 5, 파이 2. 5개 중에 2개를 고르긴 고르되 순서도 중요하면서 중복이 허락되는구나.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죠? 자, 얘는 그냥 외우라고 내가 시킬 건데 이건 간단해. 아침, 점심 메뉴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5가지. 여기도 몇 가지겠니?
다섯 가지니까 5, 25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에 이것은이야. 알았니? 5에 2승. 자, 굳이 NP2, N파이 R 이렇게 제가 안 써서 미안한데 숫자로 그냥 일단 가볍게 먼저 한번 보자. 이해되지? 그래서 파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자, 이번에는 해솔이가 5개 중에서 또 2개를 고를 건데 아까 혜원이는 아침 점심 메뉴 정했잖아. 그치? 근데 해솔이는 배가 고파. 2팩을 먹어야 되겠어. 2팩. 이해되니? 근데 음식은 충분히 많아. 이해되죠? 그럼 A, B를 고르나 B, A를 고르나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음식은 충분히 많다 그랬어. 그럼 A가 너무 맛있으니까 A만 2팩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어때? 중복이 허락이 되면서 순서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지. 이럴 때 우리는 OH2를 씁니다. 그러면 요게 좀 제일 낯설고 근데 이거 중요한가 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얘하고 얘는 있으니까 풀긴 풀지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내신을 좀 중시하시는 분들이니까 중요하겠지만 수능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이거 나가리 버려도 상관없어. 얘들 둘은 없어도 살 수 있어. 얘들은 안 돼. 없으면 못 살아. 팩토리얼도 없으면 못 산다. 내신 치르시는 분이니까 사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지 지금. 그렇지? 다 챙겨야지 돼. 자, 얘는 N, H, R은 얘들아 N하고 R을 더해. 그래서 하나를 줄여. 그래서 H가 컨비네이션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게 그대로 따라 붙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암산 쳐서 컨비네이션으로 바꾼 다음에 대답해 드리면 되는 거야. 자, OHE. OH의 의미가 뭐였어? 5종류의 음식이 충분히 많다. 해솔이라는 사람은 2팩의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음식을 고르는 방법은 AC 먹을 수도 있지만 AA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해봐. 더해서 하나 주니까 얼마니? 6. C 그 2는 그대로 따라 붙는 거야. 6C니까 6인데 2로 나눌 거 맞지 얘들아? 그럼 3호 얼마? 15. 얘들아 당연히 1학년 때부터 하던 거는 기본적으로 좀 깔고 들어갈게. 그러니까 왜 그것도 몰라? 그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던가 새카맣게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내 말은 6C가 15인가 보다 하고서 강의 끝나고 본인이 다시 복습할 때 다시 확인하셔야지. 난 15이고 모르겠어. 수업 못 쫓아가겠어. 그럼 그거는 뭐 어쩌자는 거야. 가끔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 친구들은 생각해보면. 나약한 게 아니고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지. 계산이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 붙는 거지. 계산은. 다시 찬찬히 이제 강의 돌려보면서 이제 확인하시는 거지. 그래서 해솔이는 지금 혜원이는 25가지나 방법이 있지만 해솔이는 15가지밖에 없었어. 이해돼? 이런 식으로 4개의 기. 됐어? 요거는요 선생님 자기 요거 위주로는 다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얘만 좀 결과적으로 이게 5개를 써놨지만 얘들 둘은 거의 의미가 없고 거의 2대장이야. 얘들 둘 중시하고 이거 한번 따로 한번 중시하고. 근데 요게 쏙 빠져버릴 거야. 지금 2학년.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지? 이제 시작을 하자. 구하고 44는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비 오는 날 레스토랑 그거잖아. 이렇게만 말을 할 거란 말이지. 자, 일단 여러분들 생 교재에서 자, 책 보시면은 몇 페이지? 페이지면 8페이지겠네. 이론이 그게 다죠. 그렇지 않니? 두 번째 중복순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거가 혜원이 아침 점심 메뉴 정하던 거. 그치?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는 1학년 때도 나는 보통 가르치는데 니들 1학년 때 이걸 배웠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다. 이거 뭐 단편적인 거니까 문제 통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 뭐래? 원순열이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요거야 요게 아주 지랄이란 말이야. 요게 아주 지랄이야. 원순열에 대해서만 얘기 잠깐 해볼게.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자. 우리 분명히 이거 괜히 지웠네. 순열, 조합. 순서가 있는 쪽, 없는 쪽. 그 다음에 중복이 허락이 안 되네, 되네. 이러면서 아까 좀 전에 구별 한번 해봤잖니. 그럼 순열 안에 P, 퍼뮤테이션, 팩토리얼, 느낌표의, 파이, 대문자.
중복순열 3개를 써놨잖니 얘들아. 근데 원순열이니까 원형으로, 그치? 이 3개의 기호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팩토리얼 하나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원순열, 원순열 문제 또 나왔어 이번 달 모의고사에. 원순열, 야 22번에 30번 원순열로 나왔더라. 그때 그 원순열은 느낌표 팩토리얼 그거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순열부터 있다고 퍼뮤테이션이나 파이 갖고서 문제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럼 자, 그 느낌표가 뭐 어떤데요 선생님? 봐봐 지금부터. 자 A, B, C, D 또 알파벳이 있어. 그걸 갖다가 첫 번째 일렬로 나열하래. 이거 일렬로 나열하면 경우에서 몇 가지니? 4팩. 일렬로 이렇게 그 일렬이 뭐 왼쪽부터 오른쪽인지 오른쪽부터 왼쪽인지 뭐 위부터 아래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찐따 새끼가 아닌 이상 일렬로 나열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 글자도 이렇게 쓰니까. 그렇지? 그래서 몇 팩토리얼이라고 하니? 4팩토리얼이라고 하지? 왜냐면은 고1 버전으로 설명할 수 없잖니. 맨 앞으로 쓰는 게 몇 종류? 4종류, 3종류, 2종류, 1종류 되는 거예요. 그치? 4팩 얼마나 그래? 24가지 방법이 있어요. 야, 여기는 지금 뭐 그냥 내 학원이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분당에서는 분당도 내 학원은 아니야. 외가에서는 분필 떨어뜨리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해. 왜냐면 거기는 이제 교단 단상이 여기 있는데 그 단상 나무 재질이 되게 홈이 볼록볼록 이런 거야. 분필을 떨어뜨리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밟을 수밖에 없고 틈바구니 하나 사이에 분필이 꽉 껴. 근데 내가 이제 수업 준비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분당에서는 예전에 수업 많을 때 을의 금요일 날은 학원에서 잤거든. 그래. 잘 수밖에 없지. 금요일 날 10시에 강의 끝나고 나면은 밤새 수업 준비해서 아침에 사우나 한번 갔다 오고 아침 9시부터 토요일 다 풀강 10-10을 쳐야 되고 거의 그러는데 처음 알았어. 막 밤새 수업 준비하다 보니까 한 새벽 한 4-5시 되는데 학원 청소하러 아주머니들이 오셔. 부부가 오시는데 나이가 거의 우리 부모님 연세 되는 분들 오시다. 그게 직업이시겠지. 근데 이 분필 이거를 강의실에 이제 수고하십시오 이러고 가는데 수업 준비하다 이제 또 담배 한 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다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빼고 계시더라고. 아무리 이제 학원에서 돈을 지불하고서 고용하는 거지만 너희도 나중에 그런 생각 가져야 돼. 아무리 돈을 지불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보다 내 부모님 연세뻘 되는 분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하고 계신다는 거는 좀 약간 좀 그런 거 같아. 그렇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극도로 이거 떨어뜨리는 걸 싫어하는데 원래 이거 틈바구니 낄까봐. 그 아버지 그랬어요. 또 단상이 그랬어. 그런 나무 재질이었어. 평평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 선생님 뭐 물을 떨어뜨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막 잡으려고 막 쇼카떼기 떨 거야. 그래서 그래.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난 어제부터 근엄하기로 했잖아. 그치? 혹시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다. 자, 미안해. 여담이었다. 그럼 자 얘들아 그 24가지 중에 A, B, C, D라는 거 있지요. 예, B, C, D, A라는 것도 있고요. C, D, A, B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니? D, A, B, C도 있겠지. 선생님 지금 계속 앞에 걸 뒤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썼어. 막 쓰진 않았다 지금. 24개 중에 이런 것들 4가지는 분명히 다 다른 걸로 인식을 하지 우리가. 말 되니?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시작을 할게. 이거를 원형으로 나열해봐. 원형으로 나열하게 되면은 요 24가지 중에 요 4개만 가지고서 일단 먼저 원형에다 한번 나열을 해볼게. 원형도 마찬가지야. 아까 직순열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잖아. 우리 앞으로 우리도 원형으로 뭘 배치할 때는 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버릇하자. 상관없어요. 제가 가끔 풀다가 반시계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요거부터 말해봐. 얼마야? A, B, C, D. 요거는 B, C, D, A. 요거는 C, D, A, B. 요거는 D, A, B, C. 자 다시. 자 일렬로 나열하는 걸 우리는 보통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직순열이라고 합니다.
알았니? 직순열이라는 정식 명칭은 없다 원래. 이거랑 구별하려고 내가 하는 거야. 일직선으로 하자고 해서. 직순열에선 이 네 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근데 이거를 똑같이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원형으로 한번 배열해 봤어. 원형으로 한번 배열해 보니까 어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어때? 같아, 달라? 말을 해 뭐, 야 같냐 다르냐 물어보는데 끄덕이면 어쩌자는 거야? 노정현, 이거 같아, 달라? 둘이. 네가 볼 때 이거 두 개 어때? 같아? 같아? 니네 예습을 했니? 이게 왜 같아? 보통 다르다고 말하는데 애들이. 얘들아 잘 봐. 여기는 A고 여기는 B니까 그것만 놓고 봐도 다르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모습도 봐야 되겠지만 이놈의 원순열은 이게 중요하다. 관계를 보셔야 돼. 관계. 그러니까 모습보다는 관계를 보셔야 된다. 즉 관계가 같으면 이건 같은 거야. 잘 봐. 근데 앞으로 쌤이 예를 들 때 특히 원순열 때문에 사람이 원탁에 앉아 있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할 거거든. 다들 이쪽 중심을 보고서 앉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자 A 기준으로 말해볼게. A 기준으로 A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A 건너편에 누구 있어? C. A 왼쪽에 B. A가 이쪽 보고 앉아 있잖아. 여기 오른쪽인데 이지랄하지 말고 A 기준으로. 그렇지? 오른쪽에 누구 있니? D. 그렇지? 여기서도 A 건너편 누구야? C. 왼쪽에 B. 오른쪽에 D. 같은 얘기거든 이게 전부 다. 그럼 얘들이 전부 약간 한마디씩 탁탁탁탁 약간 회전하는 느낌?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은 다 어때? 다르죠? 12시 자리에 알파벳이 벌써 다른데 지금. 그렇지? 근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관계를 보는 거란 말이야.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 24개가 24개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지. 24개 중에서 몇 개가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4개가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 지금? 그러면 4개를 한 개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3개를 빼야 되잖아. 그러면 연산이 이쁘게 안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4개를 한 개로 만드는 방법은 빼기 3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걸 버리는 것도 물론 방법은 되지만 그렇게는 우리가 연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4개가 똑같은 거니까 얼마로 나눠버려? 4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래서 4명이지만 4팩이 아닙니다. 하나 줄여서 몇 팩이 되는 거야? 3팩. 그래서 직순열이 n팩이었다라면 원순열은 얼마? n-1팩. 하나 줄여서 팩 치세요. 이게 기본 골조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사이사이 또 문제가 또 뭐 파생되겠지 지금부터. 원순열은 결과적으로 하나 줄이면 되는 거구나. 근데 이 관계라는 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지. 그럼 일로 와봐. 아직까지 관계란 단어가 너희들한테 강하게 지금 어필이 안 된 것 같은데, 자 이런 육면체가 있다고 쳐볼게. 투명한 육면체 아직 6면에 그 무엇도 색을 칠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A, B, C, D, E, F란 6개의 페인트를 칠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회전되는 걸 다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그치? 같은 걸로 봤으니까 여기서는 입체 도형이니까 막 3차원에서 막 장난 아니게 돌거든. 그래서 문제에 늘 하단에 써 있어. 가우스 문제 만나면은 가우스의 n은 n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런 거 붙듯이 원순열 문제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늘 써주십니다. 알았니? 또 유치하지만 여담으로 분당에 실제로 그런 학교가 한 번 있었어. 돌먹으라고 분당에서 이렇게 쓰레기 학교 취급당하는 학교 있는데 여기다가 액자를 하나 걸어준 거야 시험 문제다가. 액자. 그러면 뭐야 애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원순열 같다. 아니지. 관계는 똑같은데 이때는 액자 밑에 누가 앉아 있어? 이때는 B. 이지랄 해가지고 정말 아마 내가 볼 땐 그 학교 학생들이 학교 불 안 낸 게 다행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유치하게. 여담이야. 그럴 리 없어. 그래서 주성고가 이번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불 내세요. 효빈이 오빠들에다가 불 내시면 알았지? 일로 와봐. 여기다 이제 칠해볼게. 잘 들어. 어차피 6개 페인트가 일로 다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얘들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우리는. 경우의 수란 건 다양성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양성이 아닌 거는 아닌 거야. 즉 어떤 행동을 했어. 뭘 나눠줬어. 뭘 색칠했어. 뭘 함수에다 집어넣었어. 행동을 하긴 했지만 이게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잠깐만 이렇게 되면 곱하기 뭘 이런 강박증도 아주 안 좋은 자세야. 무슨 말인 거 아니?
어차피 6개들이 다 일로 가긴 갈 거잖아. 그러면 6개 중에 어느 한 색을 어느 한 면에 칠하는 건 경우의 수일까 경우의 수가 아닐까? 아니라는 거지. 어차피 갈 거니까 일단 하나만, 얘 하나만, 그게 A가 아니고 B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A가 먼저 가든 B가 먼저 가든 C가 먼저 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칠하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칠돼서 이 모양새를 보라는 거잖아, 이걸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또 6면이 아직은 텅텅 비어 있지. 그러면 뚜껑인지 바닥인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이 새끼야? 뒤집으면 되는 거지. 옆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세워. 그럼 뚜껑이랑 뭐가 달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어느 한 면에 칠하는 건 경우의 수는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윗뚜껑에다가 A를 칠했다고 일단 가정을 하자. 아직까지는 경우의 수가 발생 안 한 거야. 그럼 지금부터 하자. 관계라 그랬으니까 쌤은 이럴 때 주로 바닥면부터 볼 거야. 바닥면. 그렇지 않니 얘들아? 다른 건 차치하고 A 건너편에 B가 있냐, A 건너편에 C가 있냐 이것만 놓고 봐도 서로 같아 달라. 다른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 바닥면 A의 건너편면 아니겠니 얘들아? 이 자리 칠하는 경우의 수가 벌써 몇 가지가 발생했어 그러면? 5가지가 발생했네. 그렇지 않니? 그래서 5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바닥을 칠하는 방법 5가지이고 그 다음에 옆면 칠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 중에 한 예로 자 쌤은 자꾸 이렇게 표현과 예를 듭니다. 이런 거 안 하면서 선생님 이 문제 안 풀려요 라고 나한테 징징대면 솔직히 내가 야 왜 표현을 안 하니? 사람 5명에 쪼꼬리는 10개 있다고 하다못해 점이라도 그 10개 그려놓고 사람도 그냥 5개 A, B, C, D 좀 써놓고 이게 어떻게 가라는 거야. 요런 약간의 본인의 그 적극적인 노력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10개 중에 몇 개 가면요 안 보여. 선생님은 대가리가 나빠서 다 그릴래. 이러면서 수업할게요. 바닥에다가 뭐 B를 칠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그럼 이제 옆면만 남았네 얘들아. 옆면이 어때? 니들이 봐도 이게 회전이 돼 안 돼 옆으로? 되지 않니 얘들아? 그럼 이거랑 상황이 어때?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4개를 옆면에 돌려주는 방법은 4팩이 아니고 몇 팩? 3팩 이런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로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초반에 당연히 되겠네가 있고 진짜 되나? 맞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하다 보면 약간 무뎌져.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되지 뭐. 이게 돼 사람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 알았어.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은 한 주 간신히 지나갔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직접 미적이던 수원 투성 뭐 워낙 교재가 좀 그렇게 많으니까 미적이던 확통이던 둘 다 수능 특강을 1년치 정도는 쌤이 작년 거 자꾸 복사해서 줄 거야. 센 정도 풀고 수능 특강이 풀려요? 예, 풀려요. 다른 단원하고 다르게 이름의 확통은 중3한테 선행을 가르치나 삼수생 의대반을 가르치나 뭐 의대 애들이 확통을 할 일은 없지만 어쨌든 똑같아 가르치는 게 똑같아. 나머지는 본인의 노력 여하야 진짜. 책임 회피입니까? 네, 책임 회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팔자루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원형으로 배치할 때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단어만 좀 기억하자. 헷갈리면 뭐야? 관계를 생각하자. 얘 건너편에 누가 있는지, 얘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얘랑 맞닿아 있는 자리에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관계란 단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나는 생각한다. 원순위를 헷갈리시면 관계, 모양, 보이는 모양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자. 그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똑같아요. 한 유형당 역시 저는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또 여담인데 일단 쉬는 시간 해줄게. 쉬는 시간 한번 해줄게. 전화 받아야 되는데 이제 분당에서는 했는데 안 받더라고. 내가 확통 가르칠 때마다 하는 이벤트 비슷한 게 하나 있어. 자, 출발 유형 1. 벌써 원탁에 둘러앉아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니? 그치 얘들아? 그래. 저는 뭘로 볼까? 일단 상이 있으면 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초반에 얘들아 버퍼링 걸릴 수 있어. 충분히 걸릴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을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전화기 들고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 오랜만에.
분당했을 때 분당도 지난주에 학동 개강시켰으니까 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 그리고 전화는 언니가 한 명 있어. 연대 나온 언니인데 이번에 졸업했나 그 새끼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전화하는 애 있어. 학동 때문에. 학동 때문에. 걔 고2 때 장난 아니야. 쳐 울고 지랄하고 막 어떡해요 경우의 수가 안 돼요 막 내신 겁나 중요한데 걔도 내신 걔가 수시로 갔나 정시로 갔나 모르겠는데 재수해서 갔나 어쨌든 질질 짜는 거야. 그래서 야 그냥 풀어 안 보여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조교한테 야 기원아 쟤 저기 한 2천 문제만 뽑아줘. 분단 기출 해설지 같이 뽑아줘. 어떻게 해서 문제 보고 해설지 읽어 이렇게 초반에 그렇게 연습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네. 아 이럴 때 피 쓰는구나 이럴 때 파이 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적응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끝내로 어차피 1등급 받아왔거든. 그래서 그 이후로 늘 학동 가르치다 그렇게 경우의 수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아이고 이건 본인이 분명히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럴 때 그 전화를 이거 스피드 코드를 해. 전화하면 알아. 선생님 또 학동 수업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름이 자은이거든. 자은아 한마디 해주면 아무렇지도 않게 한 2천 문제 푸세요. 그럼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해줄 거야. 자 출발.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뭐 A 포함하니 뭐 자꾸나 이거 논술이었으면 이거 감정요인 아니야 이 새끼 이거. 그치? 이거 논술이었으면 이거 100% 이거 합격 못합니다 이 새끼. A, B를 포함 근데 필요한 단어구나. A, B를 포함한 그러니까 A, B가 있는 그 하다못해 포함이란 단어만 좀 다른 걸로 하던가. 아유 씨. 어쨌든 A, B를 포함한 5명을 원탁에 둘러앉혀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대가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일단. A랑 B가 있고 총 몇 명이 있대? 8명이니까 이렇게. 그치? A, B 제외 6명이 더 있는 거 아니야? 이 중에서 자 원탁에다 앉힐 건데 야 니네 다 앉아가 아니야. 야 니네 3명은 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몇 명만 일로 가시겠대? 5명만. 그치? 그럼 일단은 앉히는 건 좀 이따 해야 돼. 선별부터 하셔야 돼. 뭐? 앉을 사람은. 그럼 여기 6명 중에 몇 명만 더 고르랬네? 3명만 더 고르면 되겠니? 6, 시 얼마? 3인 거 맞지요? 예, 그 중에 한 예로 여기 위에 계신 이렇게 세 분께서 앉으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6명 중에 3명을 고르고 이제 진짜로 앉힙시다잉. 사람 몇 명이니까? 5명인데 원탁에다가 둘러 앉히라 했으니까 몇 팩토리알? 4팩이겠죠. 첫 번째 문제니까 아무래도 아무런 뭐 거리낌이 없네. 그냥 5명인데 원탁이니까 4팩이겠죠. 그렇지 않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자, 하나만 또 더 아끼는데 천유형이니까 영철인의 부모님을 포함한 4쌍의 부부를 총 8분이겠네. 원탁에 앉히되 영철인의 부모님은 반드시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 자 그럼 영철인의 부모님을 라지 A, 스몰 A라고 할게요. 자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자 이게 남자 넷 여자 넷 있다고 합시다. 그치? 또 미리 말할게. 왜 남자는 꼭 대문자 쓰세요? 혹시 여학생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상한 거에 패미 꽂힌 애들이 있는데 우리 남자들 아무 상관. 야 니네 소문자 남자애도 괜찮지? 그치? 이거 실제 재수학원에서 들어본 얘기야 내가. 왜 선생님은 꼭 남학생들만 대문자 쓰세요? 알았어 그럼 남자 그럼 스몰 A 할게. 그럼 남자애들 괜찮니? 뭐 안 쓰셔도 돼요 선생님 저희는 뭐 여자애들 이상한 애들 있어 가끔. 무슨 표정이 저 새끼 좀 그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헷갈리니까 내가 20년 넘게 그렇게 강의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자 남자 대문자 여자 소문자 갈게. 이때 이들이 이제 영철인의 부모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8명을 원탁에다 앉히니까 그냥 앉혀라 그러면 8명인데 원탁이니까 하나 줄여서 몇 팩? 7팩 이러면 될 텐데 꼭 부모 이 두 분은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 뭐 어떡할래? 항시 특별한 거는 좀 먼저 해버릇하는 것 같아. 선생님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그 대목을 좀 한번 좀 뛰어넘어가 그 계단을. 항시 특별한 아이들은 좀 먼저 해. 아까도 페인트 하나를 먼저 뚜껑에다 칠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럼 일단 해볼게.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아주자. 그럼 얘들아 이건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가 아니야? 스몰 a를 위에 쓸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 아니니? 어때? 아니지.
아직 아무도 안 한쳤기 때문에 회전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까짓 거. 이게 됩니까? 원탁이잖아. 지금 우리가 안 치는 곳이 원탁이잖아. 원탁. 그렇지 않니? 이렇게 삼각형 테이블인데 요 자리랑 요 자리래. 그럼 그때는 좀 다르지. 뾰족한 자리에 라지가 앉을래, 스몰이 앉을래 다르지 당연히. 원탁이니까 상관이 없지. 이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마주 본다니까 분명히 왼쪽에다 몇 명? 3명. 오른쪽도 3명 아니겠어 지금 얘들아? 이해되지? 그럼 자 간다. 항시 선별호 작업이라는 생각도 가져봐.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지금 6명 남아있거든. 6명 중에 3명을 고를게. 그 3명은 이쪽으로 간다라고 약속을 할게. 그럼 자 하다못해 그 3명으로 소문자 ABC가 골라졌다고 쳐보자. 그럼 소문자 ABC가 일로 가는 거하고 일로 가는 거는 어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무조건 다른 거죠. 얘들아 관계를 자꾸 생각하려니까 스몰 A 입장에서 소문자 A, B, C, D가 일로 오면은 내 오른쪽에 소문자가 있네. 일로 가면 왼쪽에 있네. 그것만 놓고 봐도 다른 거 안 봐도 되잖아 우리가. 이해돼? 그래서 6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B, C, D를 만약에 6개 중에 3개를 일단 고를 거야. 골라서 그들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곱하기 얼마? 2.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러면 망하는 거야. 태어나 망하는 거야. 해맑게 네 이러면서 자꾸 짚어내리더라고. 왜냐면 얘들아 봐봐. 잘 봐. 6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6개 중에 3개 골라서 B, C, D를 골랐다고 쳐볼게. 6C3 안에 소문자 B, C, D를 고르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다 차원에서 곱하기 2 한 거잖아 우리가. 그럼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면 여기에 B, C, D가 오고 여기는 대문자 B, C, D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얘들아 6C3 안에는 소문자 B, C, D를 고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대문자 B, C, D 고르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그럼 대문자 B, C, D도 또 곱하기 2를 쳐맞으면 이거 아까 한번 했는데 이해돼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조심하세요가 아닙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겹치는 거 없나? 빠진 거 없나? 늘 이게 뭐 유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 솔직히.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걸 안 주고 요 자리에 올 아이들 3명만 고르자. 약간 이런 느낌. 요 자리에 올 아이들 그러니까 요 자리는 요 자리는 상관은 없어 얘들아. 그럼 요 자리에 올 아이들 몇 명만 고르자. 일단 3명만 고르자. 그래서 아직 안 앉혔어. 늘 선별호 작업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대문자들이 이제 앉으려고 준비하고 있겠지. 그럼 요 3명을 여기다 앉히는 방법 몇 가지? 3팩이죠. 얘들아 원탁의 일부분이지만 이건 원형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3팩. 여기서 몇 팩? 3팩이 되는 거지. 3명 앉힐 거니까. 3명 줄 세울 거잖아 이 자리에다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됐다고 말해줘. 됐어? 괜찮아. 자꾸 이러면서 자은이 전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왜냐면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보여줄 거야 이 문제. 6C3이면 얼마니? 6, 5, 4를 3팩으로 나누니까 5, 4 얼마? 20 아니니? 3팩이 얼마야? 6이잖니 얘들아. 6 여기도 얼마? 6 6에 36이지. 2 곱하니까 총 얼마? 720까지 나왔지. 자 이번에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 선생님 아까 특별한 아이들을 먼저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넌 어떻게 했는데? 잘 봐. 얘들 잠깐 쉬라 그래. 이 6명 그냥 깔자 여기다가. 해설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 이거보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 해설지는? 6명 여기다 앉힐 거야. 몇 팩토리얼이니? 5팩토리얼 아니니 얘들아. 6명 그냥 원형으로 앉힐 거니까 그 중에 한 예로서 그냥 뭐 어떻게 쓸까? D, B, C, C,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죠? 5팩이면 120까지입니다. 120개 중 하나를 제가 칠판에다 쓴 것 뿐입니다. 지금 이때 이들이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야. 라제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우리 자리 좀 주세요. 저희 부부는 마주 볼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럼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일단 봐봐. 이거 좀 공간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어때? 괜찮지 않아? 선생님 회전되면 똑같은 거 아닐까요? 관계를 생각하려니까. 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DC 사이에 들어갈 거야 이 부부가. 이때는 CC 사이에 들어갈 거야. 그것만 놓고 봐도 다르지 않니 얘들아?
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일단 몇 군데? 세 군데인데 이 자리에 남녀, 라지, 스몰 달라 안 달라? 달라. 이때 라지 A랑 이때 라지 A랑 완전 달라 얘들아. 보이는 것도 다르고 관계는 당연히 다르고. 그래서 곱하기 얼마? 2. 5 곱하기 아까 얼마나 했어 얘들아? 126. 답은 똑같이 나와. 선생님 그럼 뭐가 더 좋아요?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얘들아 김진호가 풀던 니네가 풀던 답지가 풀던 현우진이 풀던 정승재가 풀던 상관없어. 학교생이 풀던 답만 맞아오면 돼. 이놈의 단어는. 니들 미분적분은 가끔 질문하면 아 그래 이게 맞았지만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이럴 때 내가 있지만 여긴 아니야. 너무 개노가다만 아니면 본인의 취향껏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봐. 초반에는 모르겠으면 해설지 봐. 그치? 해설지 봐도 물론 타인의 사고방식이니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첫 삽은 떠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라고. 그치?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수능 특강에도 모두 문제를 좀 더 많이 줄 거야. 이거 쌤 항어는 택도 없어.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영어는 수요일 시작합시다. 이건 승준아 승준이 아직 일할 줄 아는구만.